네, 안녕하세요. 스포티비 축구 해설위원 황대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골닷컴 김한민 기자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오늘도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은 독일 소식으로 저희가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분데스리가 그리고 독일 최고의 전문가 김현민 기자님께서 상당히 또 이 팬분들께서 귀를 좀 이렇게 쫑긋 세우실 만한 소식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 그런 건가요? 그럼 하지 마시죠. 아니요,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예, 오랜만에 찾아온 스카우팅 리포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닌가? 안수 파티 했죠, 저희가. 아, 안수파티가 스카우팅 리포트. 오랜만에 찾아온 독일 스카우팅 리포트죠. 네. 아니, 그거 왜냐면 안수파티 같은 경우는 매치 리포트에 더 가까운 느낌도 조금 있어서, 왜냐면 경기가 해당 경기 자체가 적잖아요. 네, 뭐 어쨌든 예. 안수파티 스카우팅 리포트 나왔고 예. 이제 독일 쪽에서 저희가 굉장히 유명한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예. 뭐 다들 알만한 선수죠? 네, 바로 레비. 예. 분데스리가 킹. 네, 예. 토트넘 레비 아닙니다. 레반도프스키인데요. 네. 뭐 레반도프스키 다들 많이 알잖아요. 뭐 그렇죠. 어떤 스타일인지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아니까. 진부하죠. 그런 거 설명하기는. 그런 사실. 거보다는 그러니까 최근에 레반도프스키가 조금 어떤 식으로 변모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이번 시즌에 경이적인 득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생각인데요. 먼저 지난 주 중부터 이제 주말까지는 레반도프스키의 한 주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네. 먼저 그 레반도프스키가 그 주중에 열린 츠르베나 스베스다와의 그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1차전에서 80분경에 골을 넣었거든요. 네. 이와 함께 이제 레반도프스키가 바이에른 소속으로입니다. 바이에른 소속으로 공식 대회 249경기에 출전해서 200골을 넣으면서 이제 게르트 밀러, 예, 항상 그 분데스리가 쭉 얘기하면 나오는 게르트 밀러는 뭐 사실 분데스가 아니라 뭐 전 세계 축구사 얘기할 때도 꼭 득점 관련해서 네. 이제 끼는 선수니까요. 게르트 밀러와 그 이제 현 바이에른 뮌헨 CEO기도 한 그 한때가 아니죠. 별명 자체가 미스터 발롱도르. 네. 칼하인츠 루메니게 그 바이에른 CEO에 이어서 바이에른 선수는 세 번째로 200골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네. 거기다 이제 더 놀라운 게 249경기 200골은요. 게르트 밀러 이후 최단 경기 200골이거든요. 네. 게르트 밀러는 그가 241경기 저 양반도 200골이었고. 대단했네요. 네, 근데 레반도프스키도 거의 근접한 네. 기록이에요. 물론 그건 있죠. 게르트 밀러는 그가 어릴 때부터 네. 예, 있었으니까 초창기 때 조금 골 숫자가 적고 뭐 그랬지만은 반면에 레반도프스키는 바이에른 뮌헨의 전성기 때 왔잖아요. 절정일 예, 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그 차이는 있지만은 어쨌건 뭐 레반도프스키가 빠르게 득점 포인트를 쌓아가고 있다. 참고 이제 바이에른 역대 공식대 최다골 탑5는요. 게르트 밀러가 508골이고요. 567경기에서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루메니게가 420경기에서 217골. 그러니까 레반도프스키가 조만간 루메니게 기록은 넘어선다고 네. 보면 예, 무방합니다. 그냥 뭐 올해 안에 뭐 한 200% 확률로 갈아치우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레반도프스키가 200골. 그리고 이제 토마스 밀러가 또 다른 밀러. 예, 491경기에 186골. 예, 그리고 롤란드 볼파르트가 155골, 332경기에 네. 이렇게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반도프스키가 주말에 열린 쾰른하고의 경기에서 그 경기 시작 3분 만에 선제골을 넣은 데 이어서 또 이제 후반 3분에 다시 추가골로 멀티골을 기록을 했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분데스리가 5경기 전 경기에서 골을 기록을 했거든요. 거기다 그 5경기에서 9골을 넣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분데스리가 득점 순위인 건데요. 독보적인 일이죠. 9골로. 예, 그 파코하고 이제 티모 베르너가 5골로 2위권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골이 좀 여러 명이 있습니다. 네. 3골이 여러 명이 있지만은 어쨌건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로 분데스리가 트리플 스코어죠? 네. 예. 아니, 그러니까, 저기 2위권하고는 예. 더블 스코어 차이로, 예,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로 1위를 독주하고 있고요. 비단 그러니까 뭐, 분데스리가만이 아닌, 범위를 좀 확장해도. 예, 유럽 5대 리그를 다 통틀어 봐서도, 아구에로가 8골로 2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미 아브라함이 7골, 그리고 오바메양, 티무 푸키가 6골로 그 뒤를 쫓고 있죠. 네. 어쨌건, 예, 그러니까, 유럽 5대 리그에서 득점 1위에 달리고 있는 건데요. 참고 이제 레반도프스키는 이 경기에서 한 15분경에 해트트릭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페널티킥을 얻어냈었거든요. 하지만은 그리고 거기다 이제 바이에른의 페널티킥 전담 키커가 바로 레반도프스키입니다. 네. 하지만 레반도프스키는 이제 신입생인 쿠티뉴에게 골을 양보를 하기 위해
쿠티뉴에게 대신 차게 했죠. 그래서 쿠티뉴가 골을 넣으면서 이제 바이에른 소속으로 데뷔골을 기록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레반도프스키가 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새로운 선수 위해서 그 정도의 선물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네. 이 골로 그 선수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이건 그러니까 다음 경기와 그 선수의 미래와,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팀을 위해서도 좋은 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새로운 선수가 새로운 팀에서 첫 경기를 뛰고 첫 골 넣는 건 정말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기에 된다 하면서 이제 오늘 쿠티뉴에게 준 선물을 그는 멋지게 성공시켰다. 이렇게 좀 대인배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죠. 이제 쿠티뉴가 사실 바르셀로나에서 좀 적응에 실패한 것을 생각을 또 해보면 이 또 공격수에게 그 팀, 이적한 팀에서의 첫 골은 뭐 굉장히 또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 거기다가 있겠죠. 쿠티뉴가 이 경기에서 골대도 맞추고 하면서 조금 네. 골운이 안 따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활약상 대비 골운은 이상하게 조금 안 따르고 있었는데, 예, 이렇게 양보를 해줬죠. 심지어 페널티킥 골도 약간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처음에 골 넣었는데 양팀 선수들이 다 슈팅하기 전에 박스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차게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이로써 어쨌건 그 레반도프스키는 5경기에서 9골을 넣게 됐는데, 분데스리가. 이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2년 전인 1967-68 시즌, 그 당시 메넨글라드바흐 공격수였던 페터 마이어 이후 처음 딱 2명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참고로 그 해당 시즌에 마이어는 18경기에서 19골을 기록했었는데요. 딱 그러니까 휴식기에 골절상을 당해가지고 그 다음에 복귀해가지고 한 경기가 뛰다가 결국은 그냥 은퇴 수순을. 아쉽네요. 예. 역대급 시즌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후반기까지 갔으면 뭐 또 다른 기록이 탄생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예, 어쨌건 뭐 그러니까 그랬다면은 뭐 게르트 밀러 이전에 뭔가 네. 예, 30골 이상 기록자 뭐 이게 나올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이 날이, 그러니까 멀티골을 넣은 날이 바로 그 레반도프스키가 그 유명한 2015년에 골프스부르크하고의 예. 경기에서 후반 교체 투입돼가지고 9분 만에 5골을 넣은. 예.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라간 최단 그렇죠. 시간, 예, 최단 시간 해트트릭, 최단 시간 4골, 최단 시간 5골 기록을 세웠던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딱 4년 전이죠. 예. 그러니까 좀 이날에 뭔가 바이오리듬이 잘 통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쨌건 예, 레반도프스키는 이번 시즌에 그 바이에른 유니폼을 입고 DFL 슈퍼컵에서는 무득점에 그쳤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포칼 1라운드에서 에네르기 코트부스한테 골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르타 베를린하고의 개막전에서 2대2 무승부 끝나긴 했지만은 멀티골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예, 멀티골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라운드 샬케전에는 해트트릭을 기록했고요. 마인츠전, 라이프치히전, 그리고 츠베스자전 각각 한 골씩 넣은 다음에 켈른전 2골 넣으면서 비단 뭐, 그러니까 분데스리가만이 아닌 공식 대회에서도 7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고요. 네, 11골이네요. 네. 이 개수가. 그렇게 넣고 있는데요. 네. 거기다가 이미 그러니까 2라운드 때 그러니까 아까 헤르타 베를린하고의 경기에서 멀티골 넣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샬케전 해트트릭 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것과 함께 이제 2005년 그 로이 마카이 이후 처음으로 그 분데스리가 개막 후 2경기 연속 그 멀티골 넣은 선수 등극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레반도프스키 같은 경우는 2015-16 시즌하고 2016-17 시즌 연달아서 이제 30골을 넣었고, 또 이제 2017-18 시즌에 29골을 넣으면서 한참 그 물오른 득점력을 자랑하고 있었다가 지난 시즌에 22골에 그쳤었거든요. 네. 물론 뭐 이거 자체가 분데스리가 득점왕 2연패였고 개인 통산 그 분데스리가 4번째 득점왕이긴 했지만은 이전에 이제 워낙 많은 골을 넣었다 보니까 이제 22골로 줄어든 거 자체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운동 능력이 이제는 조금 딱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2010 지난 시즌 시작했을 때가 만 30세였거든요. 이번이 이제 만 31세고, 딱 만 30세에 접어드니까 운동 능력이 조금 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아니면 그 오바메양, 항상 그러니까 치열한 득점왕, 네. 이 기간이 30골 넣던 기간이 바로 오바메양이랑 좀 엎치락뒤치락 할 때죠. 경쟁하던 시기니까 그게 떨어지다 보니까 좀 경쟁심이 떨어진 게 아니냐. 동기부여가 좀 없어진 예.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했었거든요. 운동 능력이 떨어진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법도 한 게, 이게 그러니까 그 레반도프스키의 시즌별 공중볼 획득 횟수인 거거든요. 네. 2013-14 시즌에
145개, 시도도 390회를 해가지고요. 145회를 획득했고, 2012-13 시즌, 2011-13, 11-12 시즌, 2014-15 시즌. 옛날일수록 많잖아요. 공중볼 획득 횟수가. 네. 최근에 도리어 떨어지는 모습을, 그러니까 초창기, 완전 초창기 때는 이거 아직 뭐 어린 제외하고. 예, 어린 선수였으니까, 아직 설익지 않은 네. 레반도프스키였으니까, 갈수록 이게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네. 거기다가 이제 드리블 돌파 횟수도 갈수록 좀 줄어든, 2013-14 시즌에 161회. 절정기였고. 예. 그리고 뭐, 2012-13 시즌, 2014-15 시즌, 2015-16 시즌,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럼 2018-19 시즌하고 2016-17, 2017-18 시즌, 이때 좀 떨어진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좀 하락한 수치를 보여줬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레반도프스키 하면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토탈 패키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육각형 공격수라고 예. 얘기하죠. 그러니까 공중볼에도 강하고 네. 발밑에도 능하고 그렇죠. 예, 모든 마무리 예.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좀 팔방미인적인 성격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거면은 예전만한 퍼포먼스가 나오지 네. 않지 않냐. 그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조금 하락한 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이제 반면에 이제 그래도 이건 이제 키패스인 건데요. 키패스가 이제 2013-14 시즌에 62회로 가장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에 조금 다시 좀 노련미가 이제 가미가 돼서 네. 키패스 횟수는 지난 시즌에 늘어났지만은 그 외에는 또 옛날이 더 기본적으로는 예전이 더 좋았거든요. 그렇네요. 예. 키패스 횟수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자체가 좀 지난 시즌부터 변화를 조금 모색하고 있는 게 아닌가. 레반도프스키 자체가. 이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 중에 또 다른 게 뭐냐면요. 아까 그 공중볼 획득 횟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정작 그 헤딩골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난 시즌 6골, 2017-18 시즌 5골, 2015-16 시즌 4골, 이런 식으로. 옛날에 비했을 때 최근이 훨씬 좋네요. 예, 그러니까 머리로도 골을 넣는 그러니까 위치 선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좋아졌다는 건 거죠. 그러니까 예전보다 운동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공중볼을 획득하는 횟수 자체는 줄어들었지만은 위치 선정과 그 헤딩 스킬 같은 것들이 늘어났다는 얘기인 거죠. 네, 거기에 이제 노련미까지.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항상 레반도프스키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건강하다. 예. 부상이 없다라는 점인데 도대체 레반도프스키는 왜 이렇게도 건강한 이 신체 그리고 부상 없는 자기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실제 그 레반도프스키 보면은 부상이 거의 없죠. 분데스리가 34경기인데 네. 예, 부상이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죠. 휴식 취한 뭐 체력 안배 차원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닭선발이죠. 예. 독일에 이제 도이치벨레라는 방송국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런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 영상에 이제 그 사진인 건데요. 그러니까 팀 레반도프스키 하면서 이 여성이 이제 안나 레반도프스카 그 레반도프스키의 아내. 네. 그 폴란드는 결혼한 아내에게는 키에다가 알을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그 유럽 쪽이 여성 명사에 알을 붙이는 경우가 많죠. 예, 네. 그래서 알을 그대로 이름을 안 쓰고 알을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레반도프스카. 예. 그리고 이제 레반도프스키 이렇게 예, 그 아내 얘기가 나온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레반도프스키의 건강한 육체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네. 이 안나 레반도프스카가 바로 가라데 선수입니다. 실제 그 2009년 가라데 월드컵에서 동메달을 딴 경험이 있거든요. 오, 대단하네요. 근데 이제 막 우울해하고 있는 거죠. 동메달이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실제 뭐 자기가 그 헬스장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팀 레반도프스키라는 거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레반도프스키 그 체력 관리, 그 식단 관리 이런 그 전담팀을 만들어가지고 운영 중에 있는 건데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관리라던가 이런 것들에 굉장히 능숙합니다. 거기다가 좀 준비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하고 뭐 그리고 식단 같은 것도 연구를 되게 많이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몸매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가 이런 것들인 건데, 같이 이제 레반도프스키하고 운동도 하고 이러거든요. 운동도 하면서 이제 요가 같은 거, 부상에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유연성이라고 얘기를 네. 해요. 유연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같이 요가하는, 실제 그 두 부부의 그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은, 막 이상한 봉 같은데 둘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 막 이런 사진도 올라오고 막 이러거든요. 네. 본 적이 있었는데, 어쨌건 예, 이렇게 운동도 같이 하면서, 요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레반도프스키 아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두 가지인데요. 운동은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이제, 뭐 운동선수니까. 거기에 이제 식단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식단에 있어서 일단 뭐 호박, 토마토, 레몬 같은 건 뭐, 유기농 야채들, 네. 그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마트는 절대 안 간대요. 마트는 안 가고, 아, 시장만? 예, 시장만 아. 가가지고 시장에서 이제 오가닉으로만 음식을 사고, 그리고 항상 자기가 직접 요리들을 하고, 그래서 건강식으로 너트가 많이 들어간 걸로 하고, 심지어 그 초콜릿도 100% 코코아로 만든 거. 카카오 100% 같은 예. 그런 느낌이네요. 그런 것만 먹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잠이 가장, 왜냐면 그가 육체는 얼마나 그가 만드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휴식이 필요하다. 그렇죠. 충분한 수면 시간은 뭐 사실 저희가 운동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나 이제 다 숙지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이제 숙면을 위해서 뭐 특별한 허브티나 뭐 이런 것들을 먹고, 그리고 이제 편안한 침구류에다가 또 이제 라벤더 오일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쾌적하게 아, 예, 잠을 푹 잘 수 있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대단하네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가 한 말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레반도프 자기 남편하고 그 자기 딸이 아마 가장 몸 관리를 가장 잘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닐까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조금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은 이 레반도프스키 선수의 골기록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런 좀 건강하고 부상 없는 육체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비결에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레반도프스키가 물론 그 예전 한창 때보다는 운동 능력 자체는 조금 떨어진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고 있고, 또 이제 자기 방식의 그 살아남는 법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뭐 몸싸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전혀 안 네.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단지 그러니까 순간 가속도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네. 뭐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좀 이제 하락하는 이제 네. 스킬이니까요. 어쨌건 뭐 그런 모습들이 참 이런 거 보면은 여자 잘 만난 것도 되게 그렇죠. 복이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는 둘은 진짜 천생연분이 아닐까. 예,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롱런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보면은 그렇죠. 레반도프스키는 충분히 롱런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뭐 말씀드렸듯이 레반도프스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 더 좋은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안녕!